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우리의 맨눈과 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제한적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비해서 개는 최대 4만 5천 헤르츠까지, 돌고래는 20만 헤르츠까지도 들을 수가 있고요. 타조는 시력이 무려 25나 됩니다. 20km 떨어진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의 눈이 2개여야 한다는 인식도 자연계에서는 편협한 이야기입니다. 껑충거미의 눈은 8개나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25종이나 살고 있죠. 인간의 오감과 신체가 자연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표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처럼 말이죠. 인간의 오만한 시각으로 나와 다르니 불행하겠다,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 또한 비장애인의 시각과 오만에 갇혀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 함께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들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노관규 순천시장 인터뷰 예정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사항이 나왔다고요? 네, 광양시가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광양 제1자동차에서 동네 덕진해봄 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광양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구간의 확포장 공사,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 이 3건의 공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광양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간 확포장 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이 한 차선은 결국 주민들의 주정차로 인해 이 2차선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도로를 처음부터 6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의 경우 이 쌍구 형태로 2개 노타리 형태의 회전교차로보다는 하나의 큰 회전교차로로 설치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이 보상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민들은 일부 편입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진행 상황과 사업 후 편입되지 않은 잔여 공안지의 경우 이 알박기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가 매입한 후에 매각하는 방안과 보상을 산정한 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예, 주민들로서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거나 확장하는 사업인 만큼 긴 안목으로 주민 편의를 가장 우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 같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광양시는 우선 보상 절차의 경우는 지난달 매입 보상 계획과 보상 협의회 구성을 공고했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 일정을 통보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상 산정이 이루어진 후에 개별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보상 관련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광양 우시장 사거리에서 시계탑 6차선 확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등 이 도로 관리 계획을 감안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당초 일정대로 4차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성 중앙로 사거리의 회전교차로는 진행되고 있는 쌍구 형태의 교차로는 세종시 등 일부 사례를 찾아 확인을 했고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회전교차로를 하나로 설치할 경우 이 반경원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고 역시 사업 방식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광양시는 자투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 도로 개설 후 잔여지 편입은 이 환매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 광양시에서 편입할 대상이 아니고 또 매입한다 해도 10년 후에 일반 재산으로 매각이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광양시가 이 사업 방식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주민들은 시로부터 보상을 받아도 이주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고 타당성도 없는 도로 개설을 공익사업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며 시장 상인들을 위해 도로 주변 거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인데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지난 4월 1일이었습니다. 여수 영취산에서 진달래 축제가 개최가 됐어요. 지역 일부에서 영취산의 명칭이 진례산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면서 영취산의 본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전국적으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여수 영취산 명칭이 행정지도에 다른 이름인 진례산으로 명시되면서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구민호 여수시 의원은 최근 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취산 지명을 바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여수 영취산이 네이버나 국토지리정보원, 여수시 행정지도 등의 지명과 산의 높이가 제각각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진달래 축제 홍보 포스터에는 영취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수시의 행정지도에는 다른 이름인 진례산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이름이 다르게 표기가 돼 있다. 그리고 영취산의 높이도 제각각 표기되고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수 영취산이 행정지도에 진례산으로 표시되는 것은 이 국가지리정보원이 지난 2003년 5월 이 산의 명칭을 영취산에서 진례산으로 변경 고시하면서 현재 행정지도에는 진례산이라는 이름이 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 구민호 의원은 여수시 행정지도는 정확해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수시 집행부가 진례산으로 표기되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영취산의 본래 지명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취산은 지명 이름이 각각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산의 높이도 제각각 표기되고 있는데요. 이 구민호 의원은 영취산 높이가 네이버 지도는 509.6m, 국토지리정보원에는 509.7m, 관내 학교 위치도에는 510m, 또 관광 안내 지도에는 439m, 여수 행정지도에는 509.7m로 각각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며 지명을 되찾는 문제와 함께 산의 높이도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되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정원박람회 개최로 순천을 찾은 외지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가 늘고 있다고요? 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많은 외지인들이 순천을 찾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 일부에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천 지역 숙박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효율적인 당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인 거주 공간의 경우 정식 숙박업소에서 이 갖추도록 돼 있는 이 법적인 규정에 따른 안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지역 일부에서는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빌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흡연을 하거나 이 층간 소음을 일으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이 불법 업소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숙박 중개 플랫폼에서 구체적으로 주소나 지명을 게시하지 않고 이 막연히 강이나 바다 등 전망 좋은 곳이라고 소개하는 곳은 일단 불법 숙박업소로 의심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요즘에 지역에서 이분만큼 바쁜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관규 순천시장 이야기인데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막을 열고 한 2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막 시기에 맞춰서 순천을 찾기도 했었고, 100만 명 돌파를 빠르게 넘으면서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좀 궁금하고, 또 최근에는 순천에 또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들 다 여쭤보도록 하죠. 노관규 순천시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름 날씨 같네요. 8, 9도씩 되니까요. 예. 네. 여름 네. 갑자기 확 더워지면은 관람객분들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오십니다. 오늘도 3시 기준에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4만 분이 넘게 오셨으니까 오. 오늘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엄청 바쁘실 텐데 예. 라디오 전망대를 콕 집어서 나오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전남 동부권에 이보다 더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프로도 없잖아요. 근데 CBS도 있고 너무 안 KBS 도 불러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20일째입니다. 정원박람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네, 지금까지는 일단 만족하십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놀라고 계세요? 예, 만족 정도가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한 9달 동안에 정말 다 혼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기대는 했었습니다. 기대는 했었는데 많이도 오시지만은 오시고 나서 뒤에 하시는 얘기들이 정말 저희들이 놀라고 있고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야, 유럽 선진국 이런 데 갈 필요 없다. 여기가 더 멋있네. 순천 시민들은 진짜 좋겠다. 아니,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렇게 못 만드나? 이런 데서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고 여기서 일하는 같은 조직이 직원들도 똑같은 느낌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도 많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겸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겸손하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들을 정말로 소신껏 얘기하면서도 정말 보람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한 20여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6달 10일 동안 정말 더 많은 변화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제 개막식 이야기도 좀 해보면 네. 개장 전에 대통령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제 이걸로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결국 오셨어요. 네.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과정들이 솔직히 이제 지금에서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사실은 작년 제가 10월 달부터 대통령께 1박 2일로 지방 나들이를 좀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정부가 방향이 지방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러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호남 지역이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뜨겁게 지지한 지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중앙에 앞으로 어차피 4년 동안을 대통령으로 계실 텐데 우리가 변화되고 더 잘하는 것들을 이분이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일하는데 설득하는데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작년부터 1박 2일을 좀 와주십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오시면 또 지역이 풀지 못한 또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 결정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박 2일 오는 것들은 제가 참 놀란 게 경호원들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지방에 와가지고 한 5시간 머무르고 가신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5시에 오셔갖고 10시가 넘어서 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할 얘기 다 했고 또 이분도 오셔서 너무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왔고 지방정부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중앙에서 굳이 이 권한 쥐고 있을 필요 있겠냐.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옳겠다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겸손하게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총 공무원들이
뭐 해놓은 게 뭐 얼마나요? 그랬더니 정석을 하시면서 그래요. 이게 순천이 촌도 아니지만 이게 중앙정부 공무원보다 더 잘한다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을 그냥 덕담으로 하신 줄 알았더니 대통령께서 원고에도 없는 너무 멋진 밤입니다도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초청한 목적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공적이었다. 그래도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 컨텐츠들이 참 많은데 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물 위의 정원 뭐 이런 것도 이제 선보이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행사도 참 다채로운데 관람객들은 어떤 걸 좀 좋아하시던가요? 한 달 좀 안 됐는데. 저는 이번에 박람회장에 죽은 곳이 없도록 하자 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감사하게도 모든 곳을 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금방 말씀하신 무료 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제가 했던 구상은 물 위에다가 레이저나 이런 것으로 빛을 이용해서 꽃을 심고 피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되더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플로팅 공법으로 이걸 할 수 있겠나를 고민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물 위의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훌륭하고 사람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또 야경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산 구항 앞바다에다 우리 순천에서 먼저 만든 이걸 한 3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면 우리 노하우를 그대로 좀 알려드릴 참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곳을 굉장히 여러 콘텐츠들 이번에 정원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게 리뉴얼을 해놨는데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다 가득가득 넘쳐나고 계십니다. 예, 쭉 또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반면에 요거는 조금 아쉬웠는데 신경 좀 더 쓸 걸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도 있어요? 있죠. 첫째는 옆에 우리가 지금 해룡천이 흐르거든요. 예. 해룡천이 흐르는데 그 주변의 강변 정리는 우리가 미처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멋진 정원을 보다가 아직 무료 탁도라든가 또 강변에 여러 가지들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그 농담으로 그래요. 그 무슨 뒷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니까는 그 잔디를 우리가 심었지 않습니까? 예. 서양 잔디를 이제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밟아버리니까 이 잔디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좀 섞어서 동선이 조금 많이 온 데는 6개월 동안에 이게 잔디가 조금 그 서양 잔디 보던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걸 서로 교차해서 보완해서 심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등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완할 점들도. 예, 알겠습니다. 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네. 박람회만의 문제는 또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기왕 또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도 주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다 생각했던 것들. 아무래도 국가정원 해고 노동자분들 문제가 아직까지도 좀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전남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또 메시지가 나와요. 아니 의회에서 지켜보든 어디서 지켜보든지 간에 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룰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금방 해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해고한 적이 없고요. 기간 만료입니까? 이분들한테 누차 얘기했던 게 박람회를 위해서 새로운 용역사가 생겼으니 여기에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라. 예.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롭게 신청을 해서 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한 몇 분들만 이건 뭐 자동 승계다 뭐다 얘기해가면서 지금까지 저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빨리 해라. 제소를 하고 그 결정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턱대로 데모하고 버틴다고 이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2.5대 1이었습니다. 그 일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하느냐. 당신들은 그 법에도 없는 것들을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잖냐. 수도 없이 신청을 하시라고.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도 노동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새롭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저희들도 해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자꾸 끼어들어서 얘기한다고 별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여기 용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안 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한 분들은 전부 다 고용을 했거든요. 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겠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후에 대화 과정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십니까? 대화도 그전에 수도 없이 했거든요. 예. 근데 변화가 없는데 그런 대화를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면은 만나서 얘기해본들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고용도 다 끝나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 대행사가 1월에서 250명이 넘는 인원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여기에다가 지원해갖고 떨어진 사람들이 2.5대 1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분들은 자동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게 빨리 이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제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뭐 협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길은 이미 진즉에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순천시가 고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위탁사하고 관계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 짧게만 여쭤보면 지방노동위원회든 중앙노동위원회든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결정은 순천시의 목 아니겠습니까? 순천시의 몫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대행사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하는 것도 대행사가 조직위고 하는 겁니다. 조직위도 어쨌든 순천시의 관할인 거니까. 아니 조직위는 예. 조직위원장은 전라남도 지사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러는데 예. 다만 순천에서 하고 우리가 조직위원회 인원이 한 70명 정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순천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를 총괄 지휘해서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곳이어서 하는 것이지 순천시장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또 예. 정치적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우선 예. 뭐 지역 현안이 한화 이번에 단 조립장 에어로스페이스 순천 유치가 됐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뭐 일단 주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십니까? 아니 이거를 정당하게 서로 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기업이 냉정하게 결정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순천시장을 손본다는 둥 순천으로 오는 걸 철회하라는 둥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한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갖고 우주 발사대를 뭐 해체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기업의 결정을 지나치게 지금 정치화시키고 지역으로 편갈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여기 올 기업들한테 야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신호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순천 지역에 있는 정치인분들한테 방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안 해본 것이 아니라요. 예. 이걸 방어를 해서 왜냐하면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어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양쪽 다 좋은 일이 결코 아니죠. 이거 저는 창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전라도로 왔으니까 이걸로 상생해서 더욱더 크게 이 기업들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키워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더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위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야기가 이제 뭐부터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뭐 그 전부터 최근에는 원희룡 장관이 또 순천에 와서 경전선 관련 또 메시지도 내시고 네.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 전부터 이미 많이 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소속이시니까 그것을 잘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점점 접촉이 그쪽과 굉장히 많아지니까 저쪽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쪽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로 기운 것 아니야? 이런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호사가들의 얘기죠. 그래요. 그 시장은 말입니다. 이 정부가 존재하는 한 이 정부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나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인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니하고 얘기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죠.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죠. 왜냐하면 국회의원회가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민원을 얘기를 했고 경전선 문제는 죄송하게도 지난 정부 때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 일색인데 순천 도심으로
세상에 고속철이 지나가도록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한테 이 문제를 풀어주도록 얘기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수진 최고위원이야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정치하기 전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언론인 할 때부터. 그런데 그 당도 호남 출신들이 창구가 조수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고위원이고 그러니까 당신 지도부에 있으면서 여당이고 그러니까 지역 문제들이 있으면은 밀리지 않게 얘기는 좀 해다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근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정치를 20년이나 한 사람이 그렇죠. 무슨 거기에서 하니까 눈앞에 당장 보고 그렇게 하고 아이고 순천 시민들은 그런 바보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정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방법이 빠른 길일 수 있겠다라는 것에는 공감이 됩니다만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또 해야 될 것이고 혹은 국민의힘 지역위원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와의 협업보다는 다이렉트로 뭔가 좀 하는 것이 빠른 길이겠지만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중앙당과의 교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여당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야당의 위치 정도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외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원내에서 풀려야 될 문제들이 없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힘 지도부는 제가 이번에 박람회 참석 요청으로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일정이 안 돼서 우리가 미팅을 못 했지만은 축하 영상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지역에서 억측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저는 무소속이거든요. 예. 저는 지난 정치적인 과정들은 할 말이 많지만 국회의원께 먼저 얘기를 드려서 서로 만나기도 했고 여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10달 정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역 현안을 푸는데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이 할 일과 여당의 국회의원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야당의 국회의원이 할 일은 원래가 감시 견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순천이 지역 현안 문제가 그런 정도로 접근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나서서 풀고 그러는 것이지 뭐 다른 전혀 의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장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첫 출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실제 제안이 있었습니까? 근데 순천에 정말 그런 얘기 재밌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이고. 전혀 사실이 없습니까? 제안이? 전혀 사실도 없고 예. 설령 그래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 순천시장을 하면서 지역에 10년 만에 저 손잡아준 시민들한테 봉사해야지 그거 좋다고 덜렁 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과정 끝에 어쨌든 무소속 시장으로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신데 끝까지 무소속 시장으로 남으십니까? 정치가 끝까지라는 것이 어디가 있답니까? 저는 시민들 뜻을 따라서 갈 것인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당을 어디를 택해가지고 뭐 다음 정치적인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를 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나서서 일부러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당분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당분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간을 정해두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건이 되면은 시민들도 의사를 말씀하실 거고 또 각 정당들도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지금으로서는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예. 무슨 시장으로서 좌우면 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지역을 한 단계 더 올리는데 치중할 그럴 생각입니다. 또 정당 택해놓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얘기들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수시가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무장애 도시 인증 획득에 나선다고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죠. 베리어 프리 인증 사업으로 시립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공원 등 52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이 관련된 장애인들의 다양한 불편 사항과 개선점들을 또 알아봅니다. 네, 어제 코리에서는요, 이 보도자를 통해서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을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한 일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비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로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들이 있어서 외출이 두렵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렇게요,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지역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네, 먼저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은요, 여수 공동주택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영주택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는 소극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1991년과 92년에 지어진 여서동 부영 6차와 7차의 경우에는요, 이 장애인과 노약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주 출입구 25곳 중 경사로가 있는 곳은 단 3곳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앞을 나서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이로 인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는 관광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시는데 장애인이 특히 여수에서 무장애 여행을 하기에는 아직 개선 사항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에요. 네, 우선 오동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이 오동도는요, 열린 관광지입니다. 이게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에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하는데요. 이 여수의 대표 관광지, 열린 관광지지만요, 이곳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 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로는 한정적이고요. 이동로 중간에는 계단이나 경사가 급한 구간들이 있어서요, 이동하기엔 제한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수 유명 관광지인 해상 케이블카나 밤바다 유람선을 탑승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케이블카는요, 전동 휠체어가 탑승이 불가능해서 일반 휠체어로 갈아타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이 탈 때 안전요원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 관광은 또 보는 거에서 식사, 숙박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셨는데 부분이 휠체어 장애인들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내려올 때 미끄러지거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는 게 좀 문제죠. 숙소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무장애 그 관광지는 아니죠. 일부만 이제 휠체어 장애인이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만 무장애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조금 더 가고 싶은 곳은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좀 안만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닥이 야자수 잎인가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휠체어는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는 분도 너무 힘들어요.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네,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동 휠체어는 못 타요. 중증 장애인들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특히 그 밤바다 해양공원 쪽은 저희가 거닐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여행도 먹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쪽 부분은 거의가 계단으로 돼 있어요. 한두 군데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도 손님이 너무 많으면 휠체어 장애인을 안 받아요. 이렇게 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이나 안전 점검 필요해 보이는데 장애인의 관광을 위한 여수시의 개선 노력들이 있습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오동도와 해양공원을 무장애 관광을 위한 열린 관광 운영을 통해서 보도 점자 설치, 핸드레일의 점선 부착, 건물 안에는 시각장애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제약 없이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예. 오동도의 경우는요, 섬 지형의 특성상 휠체어가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시 관광과 관광시설팀 최우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를 이제 방문하는 관광 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린 관광지 개발 사업을 지금 해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올해는 웅천 친수공원을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안정 보행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촉지형 안내판 설치를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오동도나 해양공원은 이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다 완료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관광과에서는
무장애 도시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선의 효과가 좀 큰 관광 분야부터 일단 접목을 해서 열린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표혜림 씨 사건입니다. 지난달 MBC 실화탐사대에서 초중고 12년간 이어진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서 파장을 일으켰던 20대 여성 표혜림 씨 관련 소식이 연일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피해 내용과 가해자들의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그 최근 반응이 텍스트나 육성 파일로 공개가 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이후 표 씨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개정되길 바라면서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고요. 현재 국민청원은 국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전에 유튜브 표혜림 동창생이라는 채널에 표 씨의 동창생으로 밝힌 A씨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 4명의 얼굴과 이름 또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모자이크 없이 다 공개가 된 건데요. 그중 한 명은 개명을 했는데 개명 후에 현재 이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올린 A씨는 당시 가해자들은 예림이 어깨를 일부러 부딪혀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했다라면서 예림이가 반응하지 않으면 더 괴롭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한 사람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군무원, 미용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회수가 벌써 500만 뷰를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오전 조회수 기준 524만 회를 기록을 했고요. 댓글은 2만 9천 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해당 폭로 영상 파장이 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장 씨가 일하던 미용실에서는 네티즌 별점 테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씨를 고용했던 그 미용실 측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장 씨를 해고했고요. 법적 조치까지 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린 동창생은 불이익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가해자에 대한 오히려 명예훼손이냐 그러니까요. 전파 재생산 가능성이 너무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데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우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미 이 사건은 공익적인 성격을 크게 띈 사건이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여론은 가해자들이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판 더 글로리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던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사건을 뭘로 계기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여서 법적인 제도 개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더 글로리 OST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울어봐도 들어주니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네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네,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요? 날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고구입니다.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데요. 네, 봄치고는 너무 더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역도 순천, 광양 28도까지 올랐고요. 여수는 24도, 고흥 26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30도요? 그냥 여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초여름도 아니고 그냥 여름인 것 같은데 네. 평년보다 7, 8도 이상 높은 기온입니다. 예. 요즘 너무 빨리 좀 더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평균 기온은 9.4도로 기상 관측방을 전국으로 확대한 73년 이래 최고이자 5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4월에도 벚꽃이 아시다시피 20일 정도 빨리 필 정도로 그랬죠. 온화해서 평균 기온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상청은 올 여름 대체로 작년과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웃도는 역대급 폭염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매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는 진짜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역대급이 매년 경신되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 또 6월부터는 집중호우 가능성도 크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빙과류 매출도 빠른 시기에 오르고 있고 유통업계도 이에 맞춰서 아이스크림이나 반팔 같은 여름 상품들을 빨리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올 여름 너무너무 많이 덥지는 또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여름이 좋은 이유도 있잖아요. 왜요? 저는 팥빙수나 휴가나 냉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여름을 막 그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너무 뜨거우면 또 생활하기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네, 참 맞아요. 이게 에어컨도 많이 틀면 또 냉방병도 생기고 봄과 가을이 아예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진짜 이게 그걸 많이 현실되고 느껴요. 있는 것 같고, 집중호우도 좀 이렇게 나눠서 여러 번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많이 말고요. 국지성으로 너무 오는 게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좀 긍정 회로를 돌려보고자 네. 영카 드라이브의 냉면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하시죠, 냉면? 냉면 한번 먹으러 가시죠. 예.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워 너무나 웃어주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디차 몸이
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 내 건넨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머리 오 이럴 수가 어머나 아이야 차가워 너무나 서두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널 보면 너무나 보고 싶어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즐겨도 너무 즐겨 냉면 그래도 널 사랑해 오 아가씨 오빠 믿지? 튕기는 모습에 난 푹 빠져버렸어.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 난 반했어. 난 그래 정말 난 그래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바짝바짝 속이 탄단 말이야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